한 주간의 증시 포인트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클리 스탁 포인트 시간인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스토리의 정태근 지사님, 퍼스트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두 분과 함께 그러면 어떤 스탁 포인트를 또 점검을 해봐야 될지 먼저 주제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1월 양극재 수출 52% 증가, 보릿고개 지났나? 네, 양극재와 관련된 이야기 또 2차전지 쪽으로 주제가 쏠려 있습니다. 이제는 수출이 좀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정태근 이사님부터 이제는 보릿고개가 지났을지 의견 주세요. 네. 일단은 보릿고개 지났나라고는 제가 들은 게 아니라 이제 언론에서 그런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네. 그동안 안 좋은 얘기만 나오다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조금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 같고 일단은 결국 이제 이번 에코프로빈까지 적자가 났잖아요. 적자가 났는데 단순히 적자가 났다라는 거 이 부분 볼 게 아니라 이 적자의 내용을 볼 필요가 좀 있는데 네. 아시겠지만 이제 뭐 LNF, 보스코피치엠, 에코프로비엠 순차적으로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마지막으로 에코프로비엠이 2월 7일 날 했는데 이제 아시겠지만은 적자가 났습니다. 근데 적자의 공통점이 다 똑같아요. 재고평가손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부실을 좀 털어냈다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이게 앞으로는 더 이상 나쁘지 않다는 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동안 뭐 2차전지 욕바지는 제가 뭐 전담 도맡아서 해왔었는데 네. 계속해서 안 좋게 말씀드렸잖아요. 안 좋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이번에 1분기 실적 발표하는 거 내용을 좀 보고 나니까 이제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이제 조금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2차전지 물리신분들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뭐 신규 매수를 적극적으로 옹호를 하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딱 그런 거죠. 결론을 내보자면은 나빴었는데 이제 나쁘지 않다라는 국면으로 들어갔다라고 좀 판단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바닥은 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첫 번째 자막을 보게 되면은 또 1월달 양극재 수출이 4억 511만 달러 기록해가지고 2023년 1월달 대비해가지고 52% 성장이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이걸 제가 자막을 잘못 드렸네요. 전년 대비가 아니라 전월 대비. 전월비 네, 52%요. 전월 대비인데 제가 잘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드렸는데 그래서 전월 대비 보게 되면 상당히 큰 폭의 좀 성장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전년 동기에 비해서 아직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들이고 그동안 이제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영향이 좀 지속이 됐었고요. 근데 이번에 좀 반등이 나온 부분들은 그런 거죠. 이제 더 이상 이제 탄산리튬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도 제가 봐서 영향을 좀 받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는 좀 다른 시선이 필요하지만 좋다가 아니라 나쁘다 해서 나쁘지 않다 정도로 일단 넘어갔다는 얘기를 좀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좋다보다는 나쁘지 않다 정도의 국면으로 해석을 함께 주셨는데요. 이제 나쁘지 않은 정도의 국면에 갔는데 마지막 자막에 보면 1분기에 적자 가능성이 좀 있던데 그거는 아직까지 뭐 방금 보기 아직이라는 소린가요? 제가 계속 얘기하나요? 아니, 이게 추가 왔다 질문입니다. 갔다? 추가 네. 질문인가요? 이거는 제가 이제 일단락하고 이제 이후에 좀 말씀드렸는데 일단 좋은 얘기를 먼저 드리고 네. 안 좋은 얘기 들려다가 그냥 일단 욕받이 해야 될 것 같네요. 4분기에 적자가 났잖아요. 4분기에 그렇죠. 적자가 났는데 그러니까 제가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만약에 이 탄산 리튬을 포함한 핵심 광물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은 네. 작년 4분기에 재고평가손을 다 털어내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재고평가손을 다 털어낸다는 것들은 더 이상 나빠질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유지가 되게 되면은 실적에 좀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했지만은 중국의 탄산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하방 경직성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향 안정화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거죠.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이 핵심 광물에 대한 재고평가를 다 반영을 하게 되면은 새롭게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 탄산리튬 가격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렇게 본다라면은 일단 어쨌든 작년 4분기 대비해서는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은 이번 1분기에 넘어왔을 때 새로운 탄산리튬 핵심 광물 가격이 반영이 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과연 흑자로 이끌어 줄 수 있을까?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담은 이제 뭐 10만 위안 이상 톤당 10만 위안 이상 이게 보니까 톤당 10만 위안이 또 손익분기점이더라고요. 근데 아직 10만 위안에는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적자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봐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4분기 대비해서는 적자를 폭을 줄일 수가 있겠지만은 흑자도 과연 갈 수 있을까? 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뭐 LFP용 양극재라든지 어떤 그 제품의 어떤 다각화를 통해서 수익성을 개선을 시켜줘야 확실하게 흑자로 갈 수 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들 속에서는 뭐 적자폭이 축소가 될 가능성이 대만 염두에 두게 되고 이제는 4분기 실적이 다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새롭게 들어가는 1분기에 증권사 리포트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나쁘지 않다는 인식이 대한 어떤 리포트가 나와주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보시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나오기 이전에 지금 에코프로비움이라든지 뭐 포스코 퓨전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최근에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조금은 그런 리포트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지금은 가능성 측면에서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선대 말씀드렸듯이 제가 시선을 바라보는 거에 대해서 받겠다고 해서 도움이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 2차 전지를 바라본 시선이 작년 8월 때부터 안 좋다 해서 이제는 나쁘지 않다로 일단 저는 좀 전략을 그리고 관점을 좀 바꿨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시각이 조금 바뀌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흑자에 대해서는 약간 물음표가 있지만 사업 다각화라든지 새로운 판로가 열려야지 확실하게 흑자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일단 손 팀장님한테는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이 양극재 섹터가 2차 전지 섹터에서는 어느 정도나 중요할까요? 네, 우선 항상 저는 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시세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부정적인 말씀 드리고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2차 전지의 단기적인 성장성은 조금 아쉽지만 중장기적인 성장성 의심할 필요 없기 때문에 네. 턴어라운드가 있을 것이다. 근데 턴어라운드가 우리가 턴어라운드 부른다고 턴어라운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원자재 가격이나 수출 동향 이런 것들이 확인되어야지만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적극적으로 리포트를 쓸 것이고 그에 따라서 투심이 돌면은 그때가 좀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한 줄 평은 75% 바닥 확인 완료예요. 그래서 2차 전지에 있을 때는 제가 늘 자신감 있는 목소리를 말씀을 드렸지만 저번 주부터는 자신감이 더더욱 커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리포트는 그래요. 이제 양극재 보릿고개 지났나 보면은 뭐 전월 동기해서는 뭐 50% 증가했다고 하는데 확실히 호황일대에서는 아직 모자랍니다. 근데 우리가 기다렸던 거는 2차 전지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고요. 가장 먼저 항상 리스트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리튬 가격의 반등, 그 다음에 어떤 뭐 리튬뿐만 아니라 니켈 관련 가격 반등, 그 다음에 실제로 전기차가 판매가 많이 되느냐, 그 다음에 뭐 그거에 대해서 위축되지 않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증설을 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확실히 뉴스도 이 관련 종목들의 시세가 나쁘면 뉴스가 많이 안 나옵니다. 언론사들도 위축돼요. 왜냐하면 욕을 많이 먹으니까. 근데 우리 방송이 25분짜리 방송인데 제가 대본이 이만큼입니다. 네. 이거는 뉴스가 엄청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언론사들이 뉴스를 많이 쓴다는 거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확실히 이런 뉴스보다 주가랑 수급은 선행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뉴스도 저번 주말에 나온 거지만 지지난 주까지 뉴스가 많이 없었어요. 근데 주가는 이미 움직였죠. 그래서 2차 전지 관련해서 주가가 반등을 보인 거는 한 달이 넘었고, 그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 거는 한 2주가 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리튬 가격이 코미스에서 2월 7일 기준으로 85.5위안에서 88.5위안까지 3위안이 올랐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중국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춘절로 휴장이기 때문에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니켈 가격이 이틀 전부터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 반등하고 니켈 가격 반등하니까 뉴스가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뉴스가 15가지가량 나온 다음에 어제 양극재 수출동이 나오면서 호황 대비해서는 아직은 미미하지만 전월 대비해서 52% 증가했다. 그래서 저도 이사님과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떤 트레이더가 아니고 이제 어떤 자문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재가 반영됐다고 해서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확실히 못 말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사야 되는 거냐? 그럼 얼마나 사야 되냐? 이런 것을 확실히 말 못하겠지만 첫 발은 담글 수 있다. 왜냐하면 확실히 바닥이 잡혔고
바닥이란 기준도 만약에 쌍바닥을 다지고 쌍바닥에서 한 3%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면은 조금 더 봐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의 15% 20% 이상 올라왔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2주 이상 견고한 상황에서 뭐 공매도가 늘거나 이런 좀 부정적인 뉴스가 안 났기 때문에 저는 매수 의견을 드리겠지만 확실하게 드라이빙을 걸기 위해서는 저는 동일합니다. 저도 이사님과 마찬가지로 리튬 가격이나 이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세가 지속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전방 기업으로부터의 공급 계약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분기마저도 4, 4분기 대비해서 실적 적자 폭이 이제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전 드라이빙 걸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뭐 감산한다는 뉴스도 있고 뭐 이제 재고 평가수도 다 떨었다 이런 뉴스 있으니까 1분기에는 그래도 4분기보다는 잘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쪽 뭐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수급도 유입이 되고 있고 바닥이 좀 거의 다졌기 때문에 이제 뭐 자동차의 비유를 하자면 엑셀을 밟기에는 약간 확인할 게 있지만 일단 자동차의 탈시기 정도는 된 것 같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종목에 대한 의견도 같이 들어보고 싶은데요. 정태근 이사님 그러면 네. 뭐 2차 전지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벌써 종목 하나요? 그 다른 전에 얘기 자꾸- 하고 싶으시면 네, 반박하셔도 아니 됩니다. 그 전에 자꾸 이제 우리 송 팀장님이 자꾸 나를 묻어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꾸 제가 나를 방패말이로 하려고 자꾸 그런 게 너무 눈에 보여가지고 네. 자꾸 이사님이 뭐 어떻게 자꾸 이사님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본인 얘기를 하시라고요. 본인 얘기를. 제 사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2차 전지를 준비했으니까 2차 전지 종목을 하는 게 맞는데 뭐 에코프로맨, 뭐 포스코 퓨처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은 어쨌든 이제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라는 네.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기술적 반등 박스권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앞으로 뭐 예전에 작년 뭐 상반기처럼 뭐 에코프로비엔 주가 상승하고 2차 전지가 뜨겁게 하게 되면은 뭐 여기저기 막 이유가 될 만한 게 이렇게 뽑아오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종목은 솔직히 말하면 딴 데서 준비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상당히 에코프로 그룹주는 뜨거운 감자죠. 뜨거운 감자인데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게 된다라면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한 30만 원 부분까지 일단 박스권 대응을 하는 게 좀 맞다라고 봐집니다. 일단 작년 8월 달 이후에 가파르게 하락이 좀 나왔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뭐 11월 달 저점이 이제 안 깨지고 있거든요. 20만 원이 이탈이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20만 원과 30만 원 구간 사이에 박스권 대응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포스코 퓨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5만 원까지 반등이 좀 예상이 되는데 그 가격 사이를 두고 이거는 뭐 본인의 어떤 매수가에 따라서 틀려질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제 너무 많이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35만 원까지 뭐 30만까지 반등을 준다라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종목 상담 하기 위해서 딱 2번 있잖아요. 에코프로 상담이 들어왔는데 150만 원을 2번 봤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35만 원까지 기술 반등이 이게 의미가 없어요. 추적 상승으로 가야 그분들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신규 매수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영역이라 말씀드린 게 그래서 그런 근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신규 매수도 솔직히 앞으로 추세적 상승이 기대가 돼야 매수를 말씀드릴 수도 있다라고 좀 보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어쨌든 뭐 제가 시선이 바뀌었다고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동안은 꾸준히 계속 안 좋게 말씀드렸다가 이제 에코프로비엠 실적 발표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좀 시선이 저는 이제 시선이 좀 바뀌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제가 서론이 좀 길었죠? 길었는데 오늘 준비한 종목은 로봇주입니다. 2차 네. 전지에서 갑자기 로봇으로 이제 그러게요. 갑자기 유턴을 좀 하고 갑자기, 있는데 예. 갑자기 좌회전을 하고 있어요. 좌회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로봇에 대한 좀 관심이 개인적으로 좀 생겼습니다.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로봇 최근에 삼익 THK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이렌시스도 그렇고 종목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산 로보틱스를 조금 묵직하게 좀 보자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자, 올해부터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어떤 상용화 기대감 이런 것도 조금씩 모락모락 나오고 있어요. 그 노르웨이에 로봇 스타트업 기업이 있거든요. 원엑스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회사가 그 휴머노이드 로봇 이브라는 로봇을 공개를 했어요. 공개를 했는데 사람의 모양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흡사하고 옵티머스와도 상당히 유사한 어떤 그 모습인데 여기에 배터리가 6시간 간대요. 6시간 가면서 한 14kg 정도의 화물을 이렇게 운반할 수 있는데 인터넷에 원엑스 테크놀로지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하면은 그 이브라는 로봇의 어떤 영상이 공개가 돼 있거든요. 보시면은 와 벌써 이렇게 상용화 왔나? 생각이 네. 들 정도예요. 그래서 공개가 되게 됐고 여기에 이제 이 회사가 연초에 시리즈 B 투자를 진행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삼성전자 투자 자회사인 삼성네스트가 투자를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애초에 CGA 같은 경우는 오픈 AI가 참석을 했고 여름에 이제 2세대 이제 네오라는 로봇이 공개가 될 예정인데 여기에는 이제 챗GPT, 오픈 AI 챗GPT가 접속이 된 접목이 된 네오가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아마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상반신 휴머노 로봇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본다면은 로봇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이제 좀 이제 일어나지 않을까. 결국 AI가 최근에 온 디바이스 스마트폰 시장까지 이게 불러일으키고 있잖아요. 네. 살리고 있잖아요. 아마 로봇도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한번 이제 뭐 시장 전반적으로 개별 종목 장세인데 개별 종목 장세 쪽에서 로봇 관련주도 한번 슬슬 관심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좀 해봤습니다. 네. 다음으로 손 팀장님, 오늘 저희가 사실 방송 전에 살짝 얘기를 했을 때 2차 전지 추천할 게 너무 많으시다고 해서 기대가 되네요. 네,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다니 굉장히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코드 번호 220260이고요. 네, 코드 번호 맞습니다. 일단은 엔캠의 시세가 끝났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네. 저는 이제 저도 전문가니까 그냥 수급이나 영업 보지 않고 리포트 읽으면서 밸류에이션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다른 스터디 팸들하고 이야기했을 때도 엔캠의 적정 주가가 사실 조금 아래입니다. 요거보다 아래인데 네.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이동평균선 위에 있기 때문에 엔캠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엔캠이 반등을 한다고 한다면 제2의 이제 전액 제2의 엔캠을 찾으실 거다 그렇게 판단이 돼가지고 네, 코드 번호랑 이름은 이제 캠트로스입니다. 그래서 수급 동향이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확실히 관련 종목들 중에서 삼성 SDI랑 관련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캠트로스의 기업 계열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전액 첨가제랑 반도체, 뭐 또 산업용 투수 접착 소재 제조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데 작년에 영업 이익이 350억 원으로 이제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훼손이 된 건 맞아요. 20.44% 훼손이 됐는데 다른 양극재나 이런 기업들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견조한 실적을 보여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삼성 SDI에다 납품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삼성 SDI가 숨겨왔던 발톱을 드러냈죠. 당연히 좀 배터리 중에서는 삼성 SDI가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확실히 못한 실적을 보여줬지만 이지용 회장이 무죄 나오고 배터리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1조 원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양극재 바인더 핵심 소재인 PVDF 폴리비닐 리튬 플로라이드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관련주로 부과가 될 겁니다. 그래서 네. 엔캠이 치고 나가면서 제2의 인캠이 없을까 하다가 이제 캠트로스 같은 경우 전거래 시간에 단일가도 좋은 모습 보여줬어요. 그러다 오늘 갭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엔캠에서 좀 외국인과 매도세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캠트로스도 좀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사시기보다는 좀 기술적 분석을 해가지고 정말 수급도 보실 수 있는 분야면 외국인 들어올 때 사는 게 맞아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을 모르신다고 하면은 약 7,700원부터 7,400원까지 분을 매수하신 다음에 엔캠 추이랑 이제 전액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도 체크하시면 수익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안전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캠트로스 추천 종목으로 들어봤습니다. 엔캠 시세 보시면은 굉장히 급등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좀 기술적인 분석해서 제2의 엔캠이 될 수 있을지 캠트로스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분 2차 전지에 대한 의견들 함께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